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튜버로 데뷔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평산 책방의 책방지기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첫 책은요.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인데요. 소년 보호재판에서 보호 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 위탁센터 청소년 76명이 시인이 되어 쓴 시들을 엮은 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의 마음속엔 어떤 게 들어있을지 시가 참 궁금해지죠.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 애틋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내용, 또 법정에서 느끼는 소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사한 양복에 근사한 원피스를 입고 삐까번쩍한 승용차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사는 애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오늘 하루 어땠냐는 그 식상한 말 한마디가 부럽다.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정말이지 난 참 못된 딸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의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을 나눌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상이 참 감사하고 소중한 오늘입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따뜻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대기실 그리고 정치 한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8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슈책 시간에도 직접 가서 체크를 해보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개관도 하기 전에 빗물이 줄줄 새서 말썽을 빚었던 여수 시립박물관 얘기입니다. 일단 보수에 나서긴 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여수시는 최근 현장 조사를 위한 증거 보존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자의 정도, 보수 비용 등을 산정하고 시공에 관여한 업체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사전 절차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여수시는 전했습니다. 네. 여수시는 누수 발생에 따라 당초 지난달인 10월에서 내년 3월로 개관 시점을 미뤄왔는데 추가 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여수시는 감정인 지정, 현장 조사, 보수공사, 전시물 설치 등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 3월 개관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수 정도가 생각보다 좀 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 웅촌에 있는 이순신공원에 건립한 시립박물관은 전남 동부권 첫 국립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9월 개관을 앞두고 누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무실 현관 로비 등 벽지가 뜯어질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물바지용, 이른바 그 양동이까지 등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 박물관은 사업비가 317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2개의 상설 전시실 또 기획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등 여러 가지 구성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시립 박물관인 만큼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의 훼손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그러니까 이 누수는 네. 정말 제대로 잘 잡고 가야 하고 또 일단 개관을 기다리셨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년 더 유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예. 오는 연말까지였던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건데요. 해양 박람회 특구 내 기업 유치와 박람회장을 거점으로 한 마이스 산업, 해양 관광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예.
조례는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여수광역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면제를 하고요. 박람회 특군의 창업 신설기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또 사업 시행자의 고유 업무 사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문성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자산이 여수광역항만공사로 이관된 뒤에 공공주도의 사후 활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감면 연장은 공사가 재정 여력을 갖고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 지역 현안 중에 하나인 공공자원화 시설 이 소각장이죠. 이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무소속 노광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거든요. 예.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오는 20일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선고를 합니다. 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대비해서 순천시가 이 공공자원화 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입지를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한 순천시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예. 이를 가리는 소송입니다. 예.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은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또 월등면 숭취제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양동으로 확전된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고요. 예. 주민들은 300m 이내 주민 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소송 선고는 입지 결정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인 거고 앞서서 몇 달 전에 이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순천시의 손을 법원이 좀 들어줬었죠. 네, 맞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이번 본안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에는 탄력이 붙겠지만 만약 인용이 되면 예.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처분과는 상관없나요? 가처분 집행정지에서는 그때 순천시가 유리했었는데. 네. 이거는 본안이 본안 중요한 소송은 거죠? 그와 별도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항소 또 상고까지 예상되는 만큼 예. 이 중단 기간을 가능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재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지만 이 중단이 장기화되면 이미 시설 노후와 용량 포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순천의 폐기물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소송의 영향력은 폐기물 처리 행정에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동안 소각장 갈등은 순천을 대표하는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현안마다 노광규 순천시장과 대립해온 김문수 의원은 범시민연대와 소통하며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의 특위 구성 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내년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손흥민 변호사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를 했고요. 예. 다른 출마 예정자들도 순천시 행정을 비난해 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광규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 또 그에 맞서 소송을 구심점으로 형성된 민주당 공동전선이 지역사회를 양분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번 소각장 문제가 생활이나 환경이 아닌 정치 이슈로 변질해서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네, 내일 모레 나올 1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들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 질문 너 오늘도 왔습니다. 네. 제가 정치 한판 이 대기실 덕분에 예. 훨씬 더 이제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네. 풍부해지고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들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들 중에 첫 번째는요. 지난 14일 한미 관세 안보 조인트 팩트 시트가 공개됐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내용이 정리됐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팩트 시트가 뭔지 좀 알려주시고 이 예.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팩트 시트 일단 두 나라가 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협의를 마친 뒤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조정 또 합의했는지를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공개하는 문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미 협상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온 건지 정리가 된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 크게 경제와 안보 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 통상 분야 보시면요. 네. 핵심은 우리는 투자, 미국은 관세 인하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관세 15% 적용과 연 최대 200억 달러 투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15% 적용이면 예. 25%보다 내려간 관세로 확정됐네요. 이게 내려갔다라고만도 볼 수 없는 게 원래 사실 한미 FTA 때문에 대부분 좀 무관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25%까지 올려서 우리가 좀 휘청휘청 했었던 거죠. 네네. 이를 되돌리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투자 구조는 조선업 1,500억 달러, 전략산업 2,000억 달러로 이루어지고요. 이 전략 투자는 반도체, AI, 에너지 등 전 산업을 아우릅니다. 야, 이 관세를 뭐 15%로 맞춘 건 참 좋은데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만약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뭐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트럼프가 갑자기 이거 선불이다, 현금이다 이런 네네.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은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장치를 확보를 했는데 먼저 연 200억 달러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네. 투자 시점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또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보전을 하는 구조. 또 조달 과정에서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등 이런 조항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다만 이런 안전장치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은 좀 강한 편은 아니어서요. 아. 앞으로 한미가 협의를 한다라는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 항목에서 네. 양국 합의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제 분야를 잘 들어봤고요. 근데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사실 경제보다는 안보 분야가 더 눈길을 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바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쭤보실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안보 분야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또 우라늄, 국방비,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굵직한 이슈들이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가 됐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어디서 건조할지가 쟁점이었긴 한데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한국에서 건조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국방비 내용도 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국방비 보시면 한국은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2.32%에서 2035년까지 3.5%까지 늘릴 계획을 명시를 했고요. 네. 미국산 무기 구매에만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한국을 위해 군사력 동원시켜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한미군 지원 문구가 논란이 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논란이 된 것이요. 주한미군 330억 달러 이거 한국 돈 48
48조 원이거든요. 네. 이 지원 문구였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한국이 앞으로 330억 달러를 추가로 내는 것처럼 들려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참고로 2026년 분담금은 1조 원대 수준이거든요. 그럼 미군에 48배. 하는 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 앞으로 새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동맹으로서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주한미군에 제공을 하고 있는 토지나 시설, 전기료, 감면 이런 것들을 다 10년치로 합산한 숫자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방위비 인상을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만큼 앞으로 어떤 추가 요구가 나올지 대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 그 쌀 쇠고기 추가 개방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미국이 계속 추가로 좀 요구해온 부분이자 쟁점으로 올라왔었던 쌀, 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 네. 요건 협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기존 협정과 의정서상 약속을 준수한다는 문구만 들어갔고요. 새로운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나름 방어를 좀 잘 해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은 그 대신 농업 생명과학 제품 승인 절차를 개선을 해달라. 또 미국산 원예 작물에 대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해달라라는 등의 협력 조치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검찰이 대장동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좀 포기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다시 설명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순천지청장을 포함한 8명의 지청장들도 공동 성명을 내면서 결정 과정이 좀 불투명했다라는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후 정부가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강등 조치로 그쵸, 좀 볼 수 있는 만큼 네. 이 사태가 좀 내부 갈등을 넘어서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여야 충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사들의 설명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을 하고 징계를 추진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검사 징계법 폐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원래 검사는 이 별도의 검사 징계법으로 보호가 되고 파면은 탄핵이나 중범죄 유죄 때만 좀 가능했었는데 네. 이걸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사 입틀막법이다. 입틀막법. 네, 검사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네. 법이다. 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검찰 고유 권한인데 민주당이 이 대응하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유익한 대기실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치 네. 한판 또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이요. 그 백운산 지역 여순 사건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광양에서 그 여순 사건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광양 11구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 네. 회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번 답사가 전라남도하고 광양 11구 연구회가 여순 사건 전국화를 위한 광양 유적지 답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도 재조명하고 또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제 그동안에 못 가봤던 유적지들도 여러 군데 갔고 또 같이 간 분들에게 여순 사건을 제주 4.3만큼 전국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주말을 또 의미 있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예결위도 이어지고 또 제가 기재위 소속인데 이번 주 초부터는 또 기재위 조세소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예. 하루 종일 뭐 국회 회의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산심사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갔고 이제 예. 결국엔 하나하나 판단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네. 뭐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세 안보 팩트시트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한미가 지난 14일 관세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두 분 총평부터 좀 바로 들어볼까 합니다. 천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환호를 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환호를 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최근에 하셨던데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외환 시장 관련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부가 물론 본인들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예. 저는 외환 시장 불안이 있을 때 뭐 규모나 납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MOU나 뭐 팩트시트 보고 또 경제부 총리한테 질의도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외환시장 불안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이 꼭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미국이 꼭 받아줘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미국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외환시장의 위기를 다 일정 부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규정 내용과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예. 물론 미국 측에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규정도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우리는 협의를 요청하고 건의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정부에서 노력했고 그것 예. 넣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금 뭐 500조 원이 훌쩍 넘는 510조 원이 넘는 돈을 이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안전장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취약하다. 예.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 문제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설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기재위에서 경제부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예. 우리는 우리나라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을 주장하고 있어서 예.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된 것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조금 면밀하게 구분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 약간 과도한 기대를 드리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00조 원이 넘는 돈을 국내가 아니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한 건 알겠지만 조금 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팩트시트 총평 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 큰 틀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이 깡패짓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도박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 나름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조금 더 생각이 많고 좀 걱정스럽던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이란 단어는 없지만 문안 전반에 중국 견제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거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예. 양안 문제를 거론했고 예. 영내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이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정도 수준까지 표현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국의 반응들을 봐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예. 한미 관계의 르네상스는 좋은데 한중 관계의 그 위험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부의 대응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팩트시트 내에 뭐 대만 해협, 해양 자유 이용, 영내 위협 대응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번 그 관세 안보 협의를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에 예컨대 계엄이 없었던 평행세계의 윤석열 정부가 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들, 심지어는 이거 미국에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내용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미국과 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보적 성취라고 보지만 예.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양해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분쟁, 그다음에 영내의 중국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실제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는 게 꼭 다 좋은 면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쪽 눈치 보다가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보다는 예. 미국, 일본, 호주 중심의 소위 말하는 블루팀의 국제 질서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번 팩트시트를 두고 백지시트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국회 비준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좀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가자는 입장인데 천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국가 간의 합의는 헌법상 기본적으로는 비준을 거치도록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우리보다 엄격해요, 절차가.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이 MOU에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만 굳이 비준을 할 필요가 있냐. 게다가 법적 구속력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우리도 피해갈 구석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편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비준 동의를 하는 게 맞지만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일정 부분 생략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절충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팩트시트를 발표해놓고도 또 언제든지 세부 사항을 바꿀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간섭의 적법 여부를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한미 간 합의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 동의를 국회 통과를 해서 스스로 족쇄를 찰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팩트시트 정리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의 여파가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데 지난주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추가 설명을 요청했고 순천지청장을 포함해 8명의 지청장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 정부는 관련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검사들이 예. 범죄자들의 수익을 더 철저하게 환수하자. 또 대장동 일당같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더 엄벌을 받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예. 항소 포기한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걸 예. 뭐 항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하려면 명령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예컨대 그럼 검사장들한테 항소 포기의 이유를 물어보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나요? 아니면 집단적으로는 성명을 절대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검찰의 간부들인 검사장이나 지청장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한 명이서든 여러 명이서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본인들이 맡은 일을 안 한다거나 뭐 검찰청을 점거하고 무슨 농성에 들어간다거나 뭐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함께 우리는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그게 무슨 항명입니까? 그런 설명 요구조차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직무상 명령이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을 더 엄격하게 열심히 수사하려는 검찰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에 정당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장들에게 그런 문제 제기하면 너네 보직 박탈하고 평검사로 다시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하면 그래 또 잘했다. 그런데 나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뭐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좋습니다만 예. 문제는 이제 지금 검찰의 행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급들이 대거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참고로 지금 지난번 대장동 1차 수사팀에 몸담았던 그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예. 이분은 지금 이번에 그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선택적 분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지금 이 검사장들이 과거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이 내란을 일으켰던 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분들이고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분노감들이 있는 것이어서요. 예. 물론 이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정도의 행태에 대해서 뭐 평검사로 전보하겠다 이거는 과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는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짚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서 의원님. 근데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사 징계법 폐지 또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서 의원님? 예, 저는 과해요. 과하다. 예. 지금 정부적 쪽 바꿔놓고 그 시행 기간을 1년으로 늦춘 이유가 꼼꼼하게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도 징계에 관한 부분들도 그 과정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런 그 집단 성명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대고 당장 이게 법 개정해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과한 행동이다. 민주당의 180석의 권력이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사 입틀막법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좀 동의하십니까? 이제 저도 그 서 의원님 말씀처럼 입법권이 특정 집단의 어떤 보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본인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들이 적으니까 결국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입을 힘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권력 있을 때 너무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선례로 쌓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제도인가를 상황과 조금 분리해서 평가들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서 개딸들이 뭘 더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더 강하게 보복을 하면 개딸들이 더 환호할까 이런 식의 사고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요. 남욱 변호사가 추징 보전을 해제하라는 의견서를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그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풀어달라.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데 이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 맞습니까, 천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도 판결을 보니까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추징 대상으로 확정된 480억 원 중에 남욱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좀 더 넓은 범위 내에만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추징을 유지하기가 법리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또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참 국민들 보기에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 없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1심에서 본인의 추징 근거가 없고 항소 포기로 인해서 추징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지금 당장 돈 내놔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항소 포기를 해서 아쉬운 지점이 그래서 또 추가가 되는 것이요. 예.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받은 형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피고인들이 재판받을 때는 거짓 주장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짓 주장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했다가 그게 발각되면은 형이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일당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거짓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은 거예요. 형이 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의 항소라는 것이 견제구를 던져주는 효과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대장동 일당들은 더 헛소리들을 해댈 거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터져 나온 것 중에 한 개가 남욱이 내 돈 내놔라, 내 돈 한 몇백억 되죠, 몇백억 내놔라라고 나온 게 그 신호탄이다. 저는 굉장히 씁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어떻게 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좀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예. 이 문제는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 이 라인을 통해서 항소 포기가 결정된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수사 라인, 그러니까 그 검찰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좀 존중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예. 자꾸 이야기를 계속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키워나가는 게 과연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이 사건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성호 장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사상 징수 못하는 거, 승소 못하는 부분 본인 연대보충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많은 성남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대장동 일당들 재발 만들어준 격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광양에 뿌리를 둔 서희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상장 폐지 등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우선 김건희 씨에 대한 귀금속 선물 의혹부터 매관 매직 의혹, 또 지주택 조합 비리 등 다양한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광양 지역 신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서희건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사 물류 운송 대행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후에 건설 사업으로 진출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상 광양에 뿌리를 둔 기업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해서 매관 매직, 그다음에 기금속 선물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광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 문제된 사안들 중에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광양 지역 내 신규 공사 참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광양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상생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이렇게 좀 했던데 네. 뭐 전체적으로는 좀 그 시민 단체로서 예. 이 권력에 몸을 바치고 매관매직하고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혹시 관련 내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내용은 봤는데요. 그 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 시민사회에서 당연히 이런 뭐 잘못된 행태, 기업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은 아닐 수 있어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원천 봉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법률 다툼을 해서 오히려 서희건설이 광양시를 상대로 이기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문제 제기는 하되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안공항 개항이 내년 3월까지로 미뤄지면서 폐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공항과 통합을 하고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이거 취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국제공항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서둘러야 한다. 예. 이 두 가지 필요가 모두 다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도 빠른 개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 줄 필요는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무안공항의 재개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광주 전남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는 거 이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문제는 광주공항에 일단 국제선이 취항하고 나면 나중에 무안공항 재개항하더라도 국제선 취항을 중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전남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여서 예. 현실적 필요와 앞으로의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대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 예. 어떤 게 현명한 대책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함께 혹은 별개로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박람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해줘야 하면 좋겠다,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의 인구나 항공 수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죠. 다만 이제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두고 있으니까 예. 요거에 집중해서 한시적으로만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자. 이거는 뭐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국제공항 진공 상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자꾸 꼬입니다. 우리가 무안공항을 설립하고 무안에 지원을 한 취지는 광주공항의 전체적인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옮기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군공항을 포함해서.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뭐는 옮기고 뭐는 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기본 틀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내년 3월까지 좀 불편하고 아쉬운 면은 있지만 네. 무안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무안공항의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은 가져야죠. 그럼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공항으로 국제선 수요를 뺏기게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원칙대로 처음 생각했던 모습대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예.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여수공항에 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국제선 수요나 뭐 이런 부분은 성박람회 기간 중에라도 조금 가져오는 것 그게 오히려
광주공항에 또 이게 뭐 무안과 광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해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8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가을을 보낼 준비가 좀 안 됐는데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기분입니다. 오늘 여수 9도, 순천 8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지고 낮 기온은 살짝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고흥이 0도, 순천 1도, 여수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이 11도, 광양 12도, 고흥은 13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